안녕하세요. 캐드 실무 능력 평가 강의를 진행한 강사 김보영입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투상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삼각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다른 유형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잘린 모서리와 타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잘린 모서리 형상을 이해하고 이천 도면에 작성할 수 있다인데요. 여기서 잘린 모서리 형상이라고 하면 모서리가 잘려진 형태를 그냥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원의 기울기에 의해 발생하는 타원을 이해할 수 있다인데요. 이 타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기울기 말고도 우리가 특정 형상을 수직, 수평, 투형면에서 보다 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작성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3각법을 통해서 타원을 작성하고 또 잘린 모서리도 작성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잘린 모서리 유형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원의 생성 유형과 연습 예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잘린 모서리 유형인데요. 잘린 모서리 유형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이 하나는 수직면, 그냥 평행한 면에서 모서리가 잘린 경우고요. 두 번째는 경사면에 모서리가 잘린 경우예요. 그래서 먼저 수직면의 경사진, 수직면의 잘린 모서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면에 잘린 모서리인데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잘린 모서리는 지금 평면도상의 경사진 이 부분을 뜻해요. 그래서 수직면에 잘린 모서리가 왜 수직면에 잘린 모서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면과 이 면은 모서리로 보여요. 왜냐하면 위에서 바라봤기 때문이죠. 이 두 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잘려서 수직면에 잘린 모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앞에서 학습한 못따기, 챔퍼라는 명령 있었죠. 그 명령으로 이 모서리를 편집하면 이런 형상이 되었어요. 그 챔퍼의 형상을 그러면 도면으로 어떻게 삼각법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모서리죠. 이 모서리는 면 두 개가 만나서요. 여기 면과 여기 면이 지금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만나는 끝에 뭐가 있어요? 점이 하나 발생해요. 근데 얘는 입체 형상이잖아요. 두 면이 만나는 점은 다른 방향에서, 정면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가 되냐면 모서리가 돼요. 저희 투상하는 그 원칙에서 한번 본 적 있었죠? 점, 선, 면 하고선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계속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점은 정면도에서는 모서리가 된다. 왜냐하면 면 두 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서리 색상별로 제가 면의 색상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두 면이 만나는 곳에는 모서리가 발생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이 두 평면도 정면도를 보시고 저희는 입체 형상을 이제 투상을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 이런 형상이 나오실 거예요.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 생각하신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있는 방향이 정면도 방향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제 모서리를 표시하면 평면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 형상이 이 도면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우측면도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우측면도에서 바라볼게요.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표현해놨습니다. 이 모서리랑 같은 모서리는요, 평면도에서는 이 모서리고요, 우측면도에서는 이 모서리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우측면도는 저희가 모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형상, 정면도에서 수평 4개, 위아래 모서리에서 이렇게 가져오죠.
그리고 평면도에서 수평대개, 수직대개, 수평대개, 수직대개 가져와서 형상을 만들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 모서리를 자르면서 면 2개가 만들어졌고 여기 끝점이 발생해요. 얘도 옆에서 바라보면 모서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또 선을 수평대개, 수직대개, 45도 보조선을 거쳐서 가져오면 이 모서리를 작성하게 되고 지금과 같은 우측면도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면도, 평면도를 보고선 치수가 없더라도 우측면도를 완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수직면을 잘린 모서리는 정말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사면에서 모서리가 잘린 경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사면에 잘린 모서리를 볼게요. 이번에는 둘 중 하나의 면도를 없애지 않고 그냥 3면도를 다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도면을 보면서 이제 객체를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져올 수 있는 치수, 네, 수평대개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또 수직대개 이렇게 수평대개 가져와서 형상을 완성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형상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45도 보조선 통과해서. 그리고 이 경사선도 치수 따라서 그리다 보면 완성이 돼요. 여기도 치수 따라 그리다 보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 치수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오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문제냐고 하면 우리 여기 서선도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작점, 끝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선입니다. 이 모서리 가장 마지막에 그리려고 하시다가 결국 못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를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얘를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입체 형상을 가져왔고 모서리에 연하게 색상을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화살표가 있는 방향이 정면도 방향이라고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같은 색으로 모서리를 칠했어요.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금 형상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모서리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같고요.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같아요. 여기 지금 연장되어 있는 거는 전체적인 크기가 있으니까 더 연장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이거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 옆에 파란색 모서리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란색 모서리는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정면도에서는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 근데 이 평면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선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빨간색 부분 표시를 해볼게요. 빨간색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랑 실제 샘 면도에서는 길이가 제각각 다르지만 같은 모서리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얘를 작성하실 때는 자, 이 모서리를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이 모서리를 작성하실 때는 일단 여기 이 부분이 잘려지기 전의 형상을 먼저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잘리기 전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형상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칼로 뚝 잘라서 떼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리기 전에는 어떤 형상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자, 여기가 잘리기 전에는 이 분홍색 모서리가 쭉 연장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이 분홍색 모서리도 쭉 연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잘리기 전에 모서리를 보면 위쪽의 끝점 모서리가 시작되고 있고요. 아래쪽 끝점에 모서리가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랑 동일한 모서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랑 동일한 모서리는 여기 어딘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두 개의 경사면이 맞닿고 있으니까 이 두 면이 만나는 곳에 모서리가 발생한다는 알고 있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작성해서 불필요한 여기 연장된 선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사면이 잘렸다 하면 일단 잘리기 전에 형상을 먼저 상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잘리기 전에 형상을 상상했다. 그래서 모서리를 잘라서 선을 정리한 다음에 자, 각 점에서부터 이제 또 그 해당 점을 가져오셔야 돼요. 자, 여기 점은 여기 점이랑 같아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이 점은 우리가 보조선을 통해서 우측면도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이 점의 위치는 정면도에서 이 점의 위치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져오지 않고 나머지 끝점에서부터 쭉쭉 갖고 와서 우리가 찾은 이 교차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모서리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수로 작성하기보다는 반드시 점을 가져와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여기 끝까지 있던 모서리를 잘랐잖아요. 여기가 정치수고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렸을 때 여기 교차하는 점의 위치를 저희가 수치적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모서리가 잘렸다면 잘리기 전 형상 상상하시고 잘리기 전 형상부터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서리를 잘라서 선 정리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잘린 모서리 부분은요. 우리가 다음에 배울 부분에서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린 모서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타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타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부터 이해하셔야지 작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 밖에도 어떤 상황에서 타원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타원은 영어로 엘립스라고 해요. 그래서 단축키도 앞 글자 두 개를 따서 EL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 중에서 저희는 중심 옵션밖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중심 옵션은 센터의 약자 해서 C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타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원은 평면상에서 두 정점에서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전들의 자취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타원은 고의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디자인적이나 뭐 심미성의 문제로 고의적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치수를 정의하기 어려워서 거의 사용은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삼각법에서 배웠듯이 어떠한 형상, 입체 형상을 도면화시킬 때 수평, 수직, 평면에 이런 투영면을 설정을 하잖아요. 제가 왼쪽에 있는 형상을 도면화한다 했을 때 치수로서 얘를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지름이 200에 단면을 가진 어떤 원기둥이 잘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파이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지름인 건 알 수 있죠. 근데 원기둥이 위에서 봤을 때는 원형이지만 정면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사각형 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심선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원기둥의 사선이 잘렸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평면도의 단면의 형상은 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투영면 선택을 할 때는 수직하거나 아니면 수평하거나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면도를 이렇게 설정했다 하면 평면도는 원이 될 거고 이제 측면도가 중요한데 측면도에서 봤을 때는 뭐 중심점이랑 이런 4분점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폭, 지금 장축 부분은 원의 지름이랑 같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축 부분이에요. 우리가 경사로 잘렸기 때문에 원의 지름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단축 부분이 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으로 그리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동일한 거리를 가진 원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짧아요. 짧게 보이고 우리가 평면상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찌그러진 원, 타원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타원을 그린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타원이 발생한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타원은 장축과 단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 합이 같은 두 정점에서의 거리 합이 같은 일정한 점들을 자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원을 그리실 때는 우리가 중심 옵션 이용한다 했잖아요. 중심 옵션을 입력하시고 이 교차하는 중심점 지정하고 단축이든 장축이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쪽 방향의 정점과 한쪽 방향의 정점 지정을 해주시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 발생한 타원 한번 경우에 따라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경우예요.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이 어떠한 각도로 잘렸어요. 네. 그래서 평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동심원이지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높이가 원의 지름보다 지금은 짧죠. 짧기 때문에 찌그러진 원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타원이 발생할 건데 이 타원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 영상은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쪽 방향을 정면도로 해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우리가 원을 그냥 그려버리게 되면 단축보다 길게 원이 이렇게 작성이 되죠. 좀 더 짧아야 되는데 원으로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옆으로 봤을 때는 얘가 동심원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원이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모든 거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얘의 지름이 우측면도의 깊이랑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좌우는 지름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 위아래는 우리가 선을 가져와야 돼요. 이 선을 가져오는 지점은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이랑 여기 경사선이랑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각 위에 여기는 원의 4분점을 쭉 내려왔을 때 위치잖아요. 이 위치에서부터 또 수평하게 우측면도로 가져가요. 여기서는 4분점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 같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중심점, 그리고 여기 우리 원의 지름과 교차하는 이 부분 4분점, 그리고 위쪽에 4분점. 총 3점이 있어야지만 타원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입체 형상을 보면 중심점과 각각 4분점을 이 보조선이랑 정면도에 있는 이 경사선, 빗면, 이 경사면을 통해서 우측면도로 투영을 시켜서 특정 점의 위치를 찾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분홍색 선이 지금 위아래 4분점을 연결한 지점이고요. 파란색 선이 좌우 4분점을 경사선에서 투영을 해서 우측면도로 가져온 점이에요. 그리고 중심점은 여기 있는 분홍색 선이랑 지금 겹치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 선이랑 겹치는 지점. 이 두 지점이 교차하는 지점이 중심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원을 그리시면 되고요. 지금 완전한 동심원일 때는 양쪽 다 굳이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씩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한쪽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타원의 중심점과 한쪽 4분점, 그리고 반대쪽 4분점 이렇게 3점을 찾아서 타원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쪽의 선은 이래저래 지울 거고요. 여기 또 연장된 부분에 수직선이 있는데 얘는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원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 특정 점을 찾고 내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가장 쉬운 경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평면도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4분점과 중심점 위치는 정면도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가져와서 그리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 여기는 조금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잘린 모서리에서 잘리기 전에 형상을 상상하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면도랑 평면도가 있어요. 이 평면도에서 이 모서리는 지금 두 개의 면이 만나는 이 점에서부터 발생된 모서리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입체 형상을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죠. 얘에 대한 타원은 잘리기 전의 형상을 먼저 상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 모서리가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잘리기 전에 쭉 연장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선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가상선이든 임의의 선을 그려서 이렇게 연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장을 했을 때 뭐랑 똑같아요? 앞에서 봤던 그냥 전체가 잘린 원기둥이랑 동일하죠. 연장을 해서 상상을 하면. 자, 그랬을 때 3차원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중심점과 4분점 각각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중간이 우리가 원하는 높이에서 잘린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렇게 잘린 거예요. 잘렸을 때 이 점의 위치가 변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네, 잘렸지만 그 점의 위치는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리기 전의 형상을 먼저 상상을 하라는 제 그 힌트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의 4분점, 중심점, 총 3점에서부터 아래로, 옆으로 선을 가져오면 아까랑 달리 조금 큰 사각형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심점은 이 선을 연장을 했을 때 우리가 위에서 가져온 이 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4분점도 마찬가지시고요. 위쪽에 있는 이 4분점은 그냥 45도 보조선 통과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심점과 4분점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약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부분을 잘린 사선, 경사면이 있다 했을 때는 이 선을 중심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중심과 4분점에서부터 특정 점을 찾아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원하는 4분점 2개랑 중심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중간에 잘랐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윗부분은 필요 없는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트림으로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중심선이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중심선보다 짧게 이렇게 잘렸어요. 그렇죠? 이때는 연장을 하면 돼요. 근데 중심선을 넘어가서 이렇게 잘렸을 경우 이때는 굳이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심에서부터 교차하는 지점 바로 나오고요. 또 4분점도 하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쭉쭉 가져와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원기둥에서 하나 추가로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타원을 작성하느냐? 똑같습니다. 잘리기 전에 형상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잘려진 부분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리기 전의 형상은 뭐랑 같아요? 네, 첫 번째 형상이랑 같죠. 자, 그 형상에서 잘려진 부분만 뚝 떼어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항상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정면도다라고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해 보시면 이 면이 지금 사각형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립니다. 잘리기 전에 형상. 첫 번째랑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경사면에서부터 중심과 4분점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4분점과 중심점을 찾아서 작성한 다음에 이 선은 지우고 이 선은 잘라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선을 이렇게 자르면 돼요. 자, 잘랐을 때 자, 새롭게 발생하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이 있죠. 이 점에서부터 우리가 모서리가 발생된다는 걸 또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 아까 측면에서 봤을 때 사각형 면이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쭉 가져오면 위에 있는 두 점이 수직선으로 발생하고 또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수평선이 발생한다. 이때 중요한 거, 여기 있는 모서리의 길이랑 정면도의 모서리의 길이랑 같다. 그래서 제대로 그렸다 하면 우리가 그린 위쪽에 있는 타원과 만나는 점, 이 점의 높이가 여기랑 동일할 거고요. 또 한 점에서 만나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을 겁니다. 잘못 그렸다 그러면 이 두 점의 위치가 맞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옆에 사각형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이 타원의 일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기 두 선이든 여기 수평선이든 경계로 해서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리기 전의 형상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 이게 힌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형상인데요. 네 번째 형상은 우리가 앞에서는 원기둥 형태를 가지고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구멍을 살펴볼 거예요. 자, 외관의 형상이 원형이라면 원기둥인데요. 내부에 동그랗게 이렇게 내부에 채적이 없다. 동그랗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구멍이라고 하죠. 동그랗게 뻥 뚫린 형상을 구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형상이 아니라 내부의 형상이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보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면도랑 평면도를 가지고 우리가 입체 형상을 먼저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윗면이 경사져 있고 어떠한 사각형인데 윗면이 경사져 있고 여기 사이에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이 구멍이 여기 모서리상이 중심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 형상 이렇게 되어 있다 상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릴 수 있는 모서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호가 끝나는 양끝점에서 이렇게 수직하는 모서리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평면도만 보면 모르겠지만 정면도에서 이 점의 위치에서 뭐가 있어요? 모서리가 있죠. 그러면 이 모서리랑 동일한 길이의 모서리가 우측면도에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이만큼의 또 선이 있어요. 얘랑 같은 게 여기 있는 이 모서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우측면도에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는 이렇게 모서리부터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에서부터 타원을 가져올 건데요. 아까 여기 모서리 상이 아니라 여기 모서리 상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죠. 떨어진 위치에 있고 한쪽의 4분점은 온전한데 위아래 4분점 둘 중 하나라도 온전해야 되는데 짧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위에 원을 하나 동일한 크기로 덧대어 그리거나 아니면 이 홀을 중심선까지 조금 연장을 해서 이 4분점을 한쪽이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과 교차하는 이 4분점에서부터 선을 가져오고요. 또 한쪽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심에서부터도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중심 4분점 1, 4분점 2 항상 가져오게 되고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타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도 봤듯이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공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경사면이랑 여기서 가져온 선이 교차하지 않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선 위에 같은 방향의 같은 각도의
선을 덧대어 그리시거나 아니면 연장을 해서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 위치는 지금 방향으로는 여기밖에 찾을 수가 없죠. 반대쪽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연장을 해서 이 부분을 찾아서 가져오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짧다 하면 연장을 해서 교차하는 점을 찾으셔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타원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 내가 제대로 그렸다 하면 우리가 먼저 그린 여기 있는 수직선, 수평선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 점이, 두 점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타원이 이 두 점을 통과하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그렸다 하면 트림으로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 부분을 정리하면 이런 식의 타원을 포함한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 마지막 유형인데요. 우리가 원이 잘리거나 아니면 옆면에서 기울어진 상태를 봤을 때 타원이 발생한다 했는데요. 잘리지 않아도 이렇게 그 원기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면 이것도 투영면에서 타원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잘리지 않은 온전한 원기둥인데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냥 원기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입체 형상 상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을 가져올 건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지금 굵은 이 두 개의 수평선. 이 수평선의 위치 아시나요? 네. 도면을 잘 이해했고 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이 두 개의 선 위치 바로 나옵니다. 네, 원이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중심선이 지나가고 있고 얘도 원기둥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기울어진 정면도밖에 없지만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뭐랑 같아요? 원의 지름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상의 거리는 지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심선이 지나가는 위치가 원의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원의 단면에서부터 타원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이랑 교차한 지점에서부터 선을 가져올 거고요. 또 원의 4분점 한 점에서부터 가져와서 한쪽은 지름이랑 같으니까 세 점을 통해서 타원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타원은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 개의 원이 지름이 다른가요? 지름 같아요. 그쵸? 그러면 방향이 다른가요? 아니요, 방향도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다 직각 상태고 얘네 두 개는 평행한 상태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단면에서 보이는 타원은 크기가 동일합니다. 모양도 동일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가져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린 타원을 카피해서 복사를 하는데 이때 카피하는 지점이 중요하겠죠. 내가 4분점을 기준으로 했다 하면 내가 복사할 원의 4분점을 기준으로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중심에서부터 복사를 한다 하면 마찬가지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복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냅이 중심점 그리고 여기 있는 교차, 중심에서부터 올라온 점에서 교차하는 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원 두 개 작성을 했고 얘가 기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선이 보일 거예요. 이 선은 잘라서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 타원의 생성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한 내용을 그냥 계속 제가 설명만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잘린 모서리랑 타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형상으로 준비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단한 것부터 해 나가면 점차 이렇게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도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 이제는 선의 유형이, 선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층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형선이 어디, 수문선이 어디, 중심선은 어디고, 치수는 어떻게, 이렇게 도면층이 몇 개가 필요한지, 어떤 도면층이 필요한지, 어떤 선의 종류가 사용됐는지까지 보시면서 얘를 입체 형상을 이제 머릿속으로 또 상상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린 모서리랑 타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린 모서리부터 볼 건데요. 자, 우선 잘리기 전에 형상을 먼저 제가 상상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평선 그릴 수가 있고요. 수직선은 우측면도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높이로 작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의 치수 합하면 수평선 위쪽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경사선 그리실 수가 있겠죠. 여기도 85라는 치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여기에 길이 치수가 아니라 각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각도 치수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각도가 두 개의 수평한 선이 있고 지금 각도선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각도랑 같은 각도를 찾으세요 하면 여기 있는 각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끝나는 점, 시작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각도 알 수 있으니까 이 사선 작성하는데 문제 없고, 여기 있는 수평선의 길이는 이 각도선과 만나는 끝점이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평면도 작성하시면 되겠죠? 수직하게 뽑을 수 있는 선들 쭉쭉쭉 이렇게 뽑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쭉쭉쭉 뽑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만나는 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크기 작성이 가능했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끝점과 이 끝점 쭉 연결된 모서리죠. 그래서 얘랑 같은 모서리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려진 부분 자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타원은 일단 원형이 되는 원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 원은 정면도에 위치하고 있죠. 정면도에서는 원이지만 얘는 구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에서는 수문선으로 해서 뻥 뚫려 있고 그냥 수평선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평면도로 가보면 4분점에서 이렇게 가져갈 거고요. 또 타원이 있네요. 타원에서는 중심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측면도에서의 이 위치는 여기 있는 4분점과 중심점 두 지점에서 위로 이렇게 옆으로 뽑아서 가져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4분점과 중심점 찾으실 수 있고 타원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직접 도면층을 생성하는 것부터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도면층이라고 했죠? 도면층부터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레이어, 단축키는 LA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단축키나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위쪽에 있는 도면층 특성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도면층 어떻게 생성했어요? 첫 번째 아이콘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하면 바로 도면층의 이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외형선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하면 도면층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하면 도면층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수문선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엔터, 엔터. 그 다음에는 중심선. 엔터, 엔터. 치수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치수. 그리고 엔터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켜기, 동결, 잠금이나 플롯 상태는 만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출력될 거고 딱히 숨기거나 편집 안 되게 하거나 하는 객체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AT 2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외형선은 녹색, 숨은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그대로 흰색, 치수는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외형선에 있는 흰색을 클릭해서 여기 색상색인 3번 초록색 선택하고 확인. 숨은선 흰색 클릭, 노란색 클릭하고 확인. 중심선은 그대로 흰색이고요. 치수는 흰색 클릭하고 빨간색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 종류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죠. 숨은선과 중심선이에요. 숨은선에 있는 선 종류 클릭을 하고 가져온 선 종류가 없죠. 그래서 로드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히든선과 센터선을 찾으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찾으시려면 임의의 도면층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히든선은 H, 센터선은 C입니다. 그래서 C 또는 H 키보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영 전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영어만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 눌렀을 때 한글이다 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한영 버튼 누르시고 C 하면 센터 찾아지죠? 확인. 다시 한번 로드 하나 클릭하고 H 그러면 히든 하고선 찾아지죠. 여기에서 먼저 제가 지정할 선은 히든 선이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중심선에 있는 선 종류 클릭하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하면 도면층 전부 다 작성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객체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외형선에만 선 가중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면층을 다 작성을 했다 하면 일단은 저는 외형선을 적용시켜 놓을 거고요. 창을 닫아줄게요. 그리고 내가 그릴 수 있는 객체 라인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제가 F7번 눌러서 꺼주도록 할게요. 이 객체 굉장히 작거든요. 화면을 확대해 가면서 크게 맞춰서 조절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 도면층 위쪽에 있는 리본 메뉴가 조금 커서 불편하기 때문에 패널 버튼 최소화로 조금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입력하고 엔터. 한 점 클릭하고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100mm 가죠. 그래서 골뱅이 마이너스 100,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 높이 얼마예요? 98이죠. 골뱅이 0,98 엔터. 자, 그 다음에 31이랑 29를 더한 값만큼 가야 돼요. 60이죠. 골뱅이 60,0 엔터. 그런 다음에 시작점 끝점은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클릭하거나 명령어에 닫기 C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측면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얘를 그냥 처음부터 그리셔도 되는데 조금 이 높이라던가 이 선을 좀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얘를 미러에서 MI 입력하고 엔터 전체를 선택을 하고 허공상에 이미 한 점 클릭 아래로 쭉 내려서 직교 모드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점 클릭 원본 객체 남아있는 상태로 엔터 하고선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 값은 아래쪽에 있는 85 이 값과 이 각도 값이죠. 그래서 이레이저 이용해서 이 사선은 지워줄 거고요. 옵셋 85 입력해서 옆쪽에 있는 수직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교차점이 발생하고 여기서 우리는 71도의 사선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X라인을 이용해서 각도선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 세 가지네요. 네, 극좌표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는 로테이션으로 복사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테이션 한번 사용해 볼게요. 로테이션
바닥에 있는 수평선 선택을 할 거고요.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으로는 교차하는 지점. 그리고 옵션에서 복사 옵션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런 다음에 각도 71 입력하고 엔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직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를 지워줄 거고요. 이 부분은 길고 이 부분은 짧으니까 연장하고 잘라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트림 위에 선과 이렇게 3개의 선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로 선을 클릭을 하면 연장이 되죠. 연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 잘라줄게요. 여기도 삐져나와 있죠. 우리 옵션에 절단 모서 있어요. T 입력하고 다시 이 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연장된 부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 그런 다음에 우리 평면도는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하니까 임의의 위치에서 수평선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면도에서 위로 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X라인, A, 각도 옵션 45도 해서 여기 있는 교차점에서 45도 보조선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트림으로 연장된 부분만 잘라줄 거고요. 자, 라인 이용해서 교차점에서부터 옆으로 또 쭉쭉 가져가 볼게요. 이 선은 제가 도면층을 칫솔로 일단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도면층 바꾸시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라인 이용해서 위쪽으로 쭉. 기본 도면층이 바뀌었네요. 기본 도면층 다시 외형선으로 바꾸고 이 3개의 선도 선택해서 도면층 외형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보조선 통과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선을 갖고 왔으니까 트림 이용해서 이 객체들 기준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선은 딜리트로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모서리 라인으로 그냥 연결해주면 우리가 이 모서리가 잘리기 전에 형상 작성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만큼 잘렸냐면요. 수평에서 이만큼 30만큼 가고요. 이 각도가 27도예요. 얘는 그냥 이 사선을 라인으로 그려서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챔퍼에 각도 옵션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챔퍼는 CHA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옵션 각도 A 입력하고 엔터. 먼저 길이값 30 입력하고요. 엔터. 각도값 27도 입력하고 엔터.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선택하는 선이 길이값, 두 번째 선택하는 선이 각도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림으로 불필요한 선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정면도 우측면도의 선은요. 라인 이용해서 쭉쭉쭉 갖고 와서 수직되게, 수평되게 갖고 와서 교차하는 지점을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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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그래서 불필요한 선은 딜리트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타원만 이제 작성하면 되죠. 밑에서부터 62, 왼쪽에서부터 31만큼 떨어진 지점에 반질은 17에 원이 있어요. 옵셋 62, 위로 옵셋, 옵셋 31,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 두 선은 뭐가 돼요? 중심선이 되겠죠. 그리고 서클 이용해서 반지름 17에 원을 작성을 해주고요. 트림으로 일단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선은 원보다 조금만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이 그려졌으니까 여기 있는 4분점, 여기 있는 4분점에서 수평으로 가져왔고요. 또 중심에서부터 가져왔죠. 그리고 위로도
이 세 점에서부터 쭉쭉쭉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선은 중심선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은 뭐가 돼요? 네, 수문선이 되겠죠. 도면층을 수문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트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선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45도 보조선 거쳐서 평면도로 가면 타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중심점 교차하는 지점과 4분점 한 점에서부터 45도 보조선 거쳐서 쭉쭉쭉 옮긴 다음에 엘립스 2L 엔터, 그리고 옵션 중에 센터 C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중심선끼리 교차하는 지점 한 점, 그리고 4분점 1, 4분점 2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선은 그냥 먼저 이레이저를 지운 다음에 이제 트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타원과 수평선 이용해서 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객체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제 기본 도면층을 치수로 바꾸셔서 우리가 원하는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도면 작성은 완료가 돼요. 치수가 작다 하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 가서 축척값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그릴 게 없다 하면 45도 보조선은 반드시 델리트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제 작성까지 해보았고요. 잘린 모서리랑 타원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